안녕하세요. 저는 IM 한국본부 리뉴전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랑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마이클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까지 오기까지 간절히 구하면 된다, 무시하면 된다, 연대하면 된다. 정말 격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맡길 곳,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맡길 사역자가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저희 리뉴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무빙스쿨입니다. 한국 본부의 무빙스쿨. 사실은 텍사스나 미국이나 필리핀의 무빙스쿨이 참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졌는데, 한국 본부의 또 무빙스쿨의 강점을 또 그리고 우리 지역 리뉴젠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리뉴젠 IM 선교회 사역을 함께 한 지는 다 아시겠지만 18살에 IM 선교회를 만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입소를 하고 벌써 202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오면서 제가 마이클 선교사님과 앞서간 선배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현장을 지켜가면서 영혼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것들은 다 세워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더니 10년이 지난 지금은 탁월한 실력이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저희 무빙스쿨은 앞서서 지금 오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안에서 신앙과 생활과 학습, 선교, 저희의 메커니즘은 신앙이 잡히면 생활이 잡히고, 생활이 잡히면 학습이 잡힐 수밖에 없고, 신앙과 생활과 학습이 잡히면 선교 완성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그 시스템 안에 저희 리뉴젠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본부 무빙스쿨은 이제 다 보셨겠지만 장점이 딱 있습니다. 리뉴젠 사역자와 학생이 동시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연합과 연대, 연맹을 이루고 기존 우리 지역 리뉴젠에서 신앙과 생활이 이미 훈련이 맞춰진 친구들이 학습의 과정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 본부 무빙스쿨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치의 가치, 작지만 큰 학교 리뉴젠 공동체라고 외쳤던 것처럼 리뉴젠 사역자들이 함께 오시면요, 누리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확보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초등부터 청년이 모두 본부 학습 과정에 투입되어질 수 있으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 사역자분들은 이제 지난 이제 사역들을 전략을 세우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인투 어학원에 지금 와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오셔서 현장에서는 실력을 준비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또 집중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초등부터 중고등, 그리고 검정고시, 수능, 토플, 그리고 WCS, 그리고 그 외에 한국본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시게 될 경우에는 신청서에는 이제 저희가 본부의 입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리뉴젠의 필요들을 채워드립니다. 이제 신청, 무빙스쿨을 희망하시는 입소와 퇴소 날짜를 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참석 인원,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습 과정들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무빙스쿨 기간 동안 기존 공동체의 이제 그 소식창을, 중보기도창을 사용하실지, 또는 이제 본부 소식창을 사용하실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하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본부는 부모님 통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공동체가 기존에 이제 통화 시간을 가졌던 시간들을 진행을 하실지, 또는 본부의 시간에 함께 맞춰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본부 사역자들에게 이제 요청 사항들, 이거 외에도 기존에 저희 각 공동체에서 하셨던 기존 시간표들을 업로드해 주시면
각 학생들마다 필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함께 다루고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딱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역의 현장을 또 지켜오면서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 많고요. 현장에 문제 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본부라고 해서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제가 매일같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한 문구는 무엇이냐면요,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저희 IM 선교회 리뉴제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는 곳이지요. 그래서 선교사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매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저희 본부 무빙스쿨에도 우리 세로이 팀과 벤자민, 그리고 둘로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검정고시 캠프를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KCM과 그리고 우리 더킹스 아미 등등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무빙스쿨 아이들을 만나면서 진짜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건 같은 정신과 같은 비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역 리뉴젠에서 신앙과 생활이 이미 잡혀서 이 아이들이 오니까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애들이 12시가 돼도 졸려하지를 않아요. 12시가 돼도, 저희가 원래 야간 자습이 최대 11시까지예요. 그런데 11시 30분이 돼도 불이 안 꺼집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미 우리 지역 리뉴젠에서 신앙과 생활이 이미 잡혀서 온 친구들이라 학습의 열의가 정말 많이 더해지고 있는 걸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역자들에 오시면 본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 리뉴젠에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자 선교사님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 있어 보셔서 알잖아요. 내 시간은커녕 아침에 기상하면 하루가 언제 간지 모르게 저녁이 됩니다. 밤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공감하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각 지역 리뉴젠의 현장 사역자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 무빙스쿨을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부에서 학습을 준비하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 본부 학습 시간표도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사역자분들은 저희 지역 리뉴젠 사역 지원팀과 함께 전략 회의와 그리고 그간 현장을 돌리시면서 이제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인투 어학원에서 지금 우리 새로이 자이언 선교사님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900점 찍을 때까지 안 가실 겁니다. 950점 찍을 때까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지금 엄청나게 집중하셔서 이제 그 실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부터 청년까지 이제 무빙스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본부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같이 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크게는 학습 부분입니다. 학습 부분에는 앞서 우리 에밀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등과정에 이제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검정고시 집중과정, 그리고 토익과 토플, 그리고 수능과정,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학습 과정에 저희 본부 무빙스쿨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검정고시 과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4월, 8월에 1년에 2번 검정고시 시험 있으신 거 아시죠? 그럴 때마다 2달 전에부터 검정고시 집중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검정고시 캠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는 정말 점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만 딱 집중해서 아이들이 하면요, 진짜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0여 년간 워싱턴을 만나기 전에, 이 유학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검정고시만 했거든요. 검정고시 국내 입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희 기존의 모든 코어 선교사님들께서 검정고시는 진짜 모든 것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지를 이제 대면 수업과 학습 컨설팅과 쪽집게 노트를 준비하여서 저희 아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4월 시험 결과예요. 1회 이제 검정고시 캠프 시작하면서 1회 시험을 했던 평균 점수 이렇게 보이시죠? 6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저희 전 학생들의 평균이 93점이 됐고요. 어떤 친구들은 5과목이 100점, 3과목이 100점, 전 과목이 100점이 나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똑똑해서 막 뭔가 성실해서 이래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2달 검정고시 캠프 오면요 이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검정고시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번 2024년 4월 검정고시 캠프 시작하면서 1회 모의고사를 지난 이틀 전에 치렀거든요. 그때는요 평균이 54점이 나왔습니다. 54점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지금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수업에 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학생들의 팀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시하는 모든 방법들을 성실하게 따라오면 매일 이제 주간 테스트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점수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2번째로는 이제 수능 과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부 무빙스쿨에 오면요 수능 과정도 이제 함께 체험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앞서서 오전에 이제 설명하였던 기독교 입시지원센터에서 하는 컨설팅을 현장에서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지금 대면 수업이 진행되어서 수능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와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사탐이나 과탐 영역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학생별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컨설팅을 수능 과정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 과정에서는 저희 이번에 지난 2월 둘째 주에 저희 학생들이 갔어요. 빌 아메리카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8월에 텍사스 이제 블린 2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점수가 보이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초기 점수가 8점입니다. 17점. 그리고 여기 조금 높네요. 27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신앙이 잡혀야 진짜 홀리트리티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확실합니다. 신앙이 잡히고 생활이 잡혀야 학습이 잡힙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들이 영어에 기초가 있어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곳에 와서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모든 것들을 기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났더니 중간 점수,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최종 점수로 60점을 이제 넘겨서 출발을 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1기입니다. 1기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서 모의고사로 70점 이상을 넘겼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100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고 있고, 저희가 지금 본부에 오시게 되면 스피킹 라이팅은 지금 저희 달신아 선교사님과 그리고 미국에서 함께 온 조셉 간사를 통해서 이제 토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본부 시간표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지금 새벽 기상이 원래는 보통은 4시 50분입니다. 오게 되면 뭐 토플 과정이나 그 워싱턴 뭐 수능 과정 다 상관없이 새벽 4시 50분부터 6시까지는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6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두 타임을 영어 집중 과정으로 리딩 한 타임, 리스닝 한 타임의 수업을 이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기간임에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토익 테스트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을 준비하는 부분들을 또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토플팀, 그리고 지금의 검정고시 집중 기간으로 중졸 검정고시와 고졸, 그리고 내신, 수능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실제로 보시니까 좀 그러시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본부 무빙스쿨의 설명보다는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 규칙과 규율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규칙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트라이얼이나 신입생으로 캠프에 오게 될 경우에는 신앙과 생활과 학습편에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부류는 선교사, 사역자가 강권적으로 세워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외에 학생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학생들 안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하도록 하고 안건을 주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주어서 규칙들이 세워져 가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교사 사역자들이 강권적으로 세워야 하는 규칙들은 저희는 부모님들, 신입생들이 오기 전에 부모님의 동의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께 동의서를 이제 받는데요. 여기에 서약 상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린유젠 교육에 적극 동의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학생이나 외부에 묻기보다 선교사에게 먼저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때로는 이제 선교사님에게 아이가 입소하면 아이에 관해서 가장 먼저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정보를 찾아서 이제 부모님 안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먼저 입소하기 전에 트라이앵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 그리고 학생, 이 트라이앵글의 구조를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입소하기 전에 이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 교육. 보통은 부모대안학교 2주 과정을 저희가 좀 필수로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부모 교육을 매달 한 번씩 대면 모임 또는 비대면 모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임으로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 교육,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본부는 기숙이라서 아이들이 3주에서 4주 정도 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달간 어떤 훈련을 아이들이 받았는지를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일한 교육을 부모님들께 이제 교육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지난 한 달간 저희 아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후에는 그 교육을 통한 부모님들의 소그룹 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 교육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저희는 선교사 사역자들이 강권적으로 세워야 하는 규칙은 음주, 도박, 이성교제, 폭력, 무단 이탈에 관하여서는 저희 사역자들,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1차, 2차, 3차 권고 후에는요, 저희는 퇴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는 한 사람의 한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공동체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협점을 갖지 않고 사역자가 강권적으로 세워서 저희 삼천리에 들어와서 흡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몰래 그 뒷산에, 여기 우리 저희 예수동산 산에 올라가서 이제 흡연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부모님께도 소통을 드리고, 그리고 아이에게도 입소 전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초등과정에서는 의정지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 중고등학생들은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첫 번째로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체 유익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무엇이죠? 드러남입니다. 드러남. 그리고 피차 권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입소하기 시작하면요, 본인의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진짜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다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질문했어요. 선교사님한테 뭐 할 말 없니?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어떤 친구를 막 괴롭혀서 그걸 이제 상담하고자 불렀는데, 선교사님한테 뭐 할 말 없니? 라고 얘기했을 때, 담배를 폈습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타나면 흰 종이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디에서 누구와, 그러니까 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적게 합니다. 그 아이들가 직접 적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와 함께 했는지가 그럼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와 함께 했는지에 대한 아이들을 또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 맞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요 치러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런다고 애들을 막 바로 막 이렇게 내보내거나, 사실은요 그런 아이들이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아이들의 삶의 목표를 찾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1차 경고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나면 바로 부모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일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에게도 책임감의 훈련을 줍니다. 저희는 보통 로마서 필사를 쓰게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몸이 좀 힘들어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든든한 곳이 있습니다. 주방에 드보라오 선교사님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뒷정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드보라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그냥 뒷정리만 시키시는 게 아니라 사역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뒷정리 끝나면 데리고 앉아서 이제 막 또 왜 그랬니? 어떤 일들이 있었니?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애들이요 돌아오기 시작해요. 진짜 중고등학생은요 그냥 규칙에 해가지고 행위 고치게끔 한다고 해서 애들이 절대 안 바뀌고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도요 한 번 드러나고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거든요. 반드시 두 번째 걸려요. 걸리면 이제 또 와서 이 일들을요 피차 권하고 계속 오래 참의 맴이 반복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공동체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차까지 권고하고 4차에는 저희 공동체에서는 진짜 퇴소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성교제 같은 경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매일같이 같이 있어야 되고 매일 앞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권해요. 그리고 저희의 결혼관의 교육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도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하면 이 친구도요 머리로는 알죠. 근데 왜 이게 1차가 되고 2차가 되냐면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아이가 선교사님들에게 숨기지 않고 모든 걸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아이와의 계속 지속적인 만남과 그리고 점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차, 2차, 3차가 지났는데 부모님께 퇴소해야 됩니다 라는 연락이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과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소통이 필요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역자들이 강권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규칙들은 이 정도이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는 잔반을 남기지 않아요. 식당에서 선교사는 남기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막 반찬 중에 양념에 이제 양파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고추를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먹어야 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안건으로 넘겨줘요. 저희가 지금 저희는 보통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학생회 임원단이 있어요. 부서별로 돔스 생활부, 복지부, 환경부. 이제 환경부는 이제 막 캠프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마다 이제 아이들이 게시판을 꾸민다거나, 이제 곳곳에 이제 안내문을 부착한다거나 이런 이제 부서 활동이 있고요. 물품부, 시설부, 문체부, 부서별로 아이들을 세워서 그 학생들의 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학생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서별로 안건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직접 살아가는 아이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아이들에게 막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는 학생의 아이들에게 안건을 주어서 아이들끼리 규칙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안건들은 이제 임원단에게 안건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엔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밤에 9시 이후에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시 이후에 보통 음식 먹어도 될까요? 보통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잠자기 전에 적어도 2시간 이후 전에는요 뭘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로가 쌓이고 이게 이제 장기가 위장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그 아침이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안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게 하고, 그리고 왜 9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러면 내가 9시 이후에 배고픈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방법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규칙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1인 인력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물품 정리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화장실에 휴지 채워넣는 1인 인력을 하는 친구들, 미디어 기기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일정이 끝난 후에 핸드폰이 다 제자리에 있는지, 뭐 이제 노트북이 다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하고, 냉장고 관리도 있습니다. 냉장고, 우리 저희 3층 로비에 냉장고 학생들만 사용하는 냉장고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규칙을 세워요. 자기가 자기 우유를 넣어놨는데 우유가 갑자기 없어져요.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학생회의 때 안건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끼리 나눠요. 이게 왜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그러면 이름을 적자.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넣고, 그리고 뭐 이제 3일 이후에는 이 친구가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자. 뭐 이런 규칙들을 본인들이 이제 적어서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게시판 관리하는 거, 택배 가져오는 거. 저희는 택배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택배는 보통 가정훈련 기간에 준비해 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해 오자. 우리가 훈련받는 입장으로 미리 준비하는 훈련을 하자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학교 생활 중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이제 학생이 직접 주문하는 건 불가하다. 부모님께 연락해서 부모님이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 임의로 택배를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 담당 선교사님과 연락한 후에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규칙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부서별의 역할들을 이렇게 세워요. 돔스 생활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학습부. 그래서 이런 규칙들이 아이들이 세워요. 근데 본인들이 생활해 보니까 규칙이 굉장히 많아지죠. 선교사님들 규칙을 세우면요 왜 이렇게 많아? 이런데 본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막 규칙을 세우고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제 신입생이 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규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멘토 멘티는 학업을 제한 모든 일정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들어올 때는 May I enter? 하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이제 부분들, 이성 간의 스킨십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10대이기 때문에 언제 아이들이요 눈이 맞을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미리 이제 아이들이 그러지 않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패밀리도 남녀로 구분지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간은 검정고시 캠프 기간이라서 조금 이제 그 예외의 시간들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소 모이는 장소는 5분 전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용할 때는 저희는 이제 미디어는 교무실에서 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함, 핸드폰 함이 있고, 근데 절대 사용 못해 이게 아니라요. 바인더에 미디어 사용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제가 또 가져왔을 텐데, 미디어 훈련을 왜 하는가? 규칙 아래에서 미디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절제 훈련과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본인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경영하는 목표를 완수하는 시간 관리 훈련을 위해서 미디어 훈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용 방법은 바인더에 정확한 사용 목적을 기록하고 그 시간을 적고 선교사님들이 사인하고 이제 대여 사인 받고 그리고 사용 목적 후에는 반납 사인 받고 하는 식으로 미디어를 관리하고 있고요. 밑에가 이제 조금 잘렸는데 이제 저희도 그 앞서서 말씀드린 관건적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세워가는 규칙 중에 저희는 미디어를 포함했어요. 미디어를 포함했는데 미디어도 1차, 2차, 3차 경고 후에는 왜냐하면 이거는요 순종이랑 이렇게 되더라고요.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그렇게 절제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공동체에 순종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이제 판단을 하여서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는 예전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미디어가 한참 안 잡혔을 때는 아이들을 전체 이렇게 모여서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가 절제가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함께 도와주자 해서 한 친구가 미디어의 사용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전체가 모입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리뉴젠 본부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몇 분 전! 이렇게 하면 복명복창하고 몇 분 전하고 모이거든요. 모이면 약속을 정했어요. 한 명이라도 이제 미디어 남용을 하면 우리는 푸시업 50회 하고 간다. 이렇게 푸시업 50회 하고 간다. 그런데 두 번째로 걸린다 100회다. 이렇게 하고 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그런 부분들을 규율을 잡혀가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만 피해가 되고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얼마나 영향이 가고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노트북 사용 일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이고 집중하는 태도, 수업 전 5분 전에는 자리에 착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인더를 지참하여서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식당 규칙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돔스 부분인데, 돔스는 첫 번째로는 복명복창하는 거. 복명복창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오면서 남자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군대에서 복명복창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진 뭐 이렇게 모든 게 군대에서 복명복창으로 진행이 되신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도 복명복창으로 내용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복명복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뭐 5분 전, 10분 전 그리고 뭐 공간 관리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녁 후에 돔스 청소나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는 무엇을 지키냐면요. 무건을 지킵니다. 무건은 이제 예배 후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숙소에 이동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무건 지키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 지키는 부분,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돔스 정리와 돔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 규칙을 안 지켜보니까요 나타나는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돔스에 음식 가져가니까요 바퀴벌레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규칙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일정 중에는 돔스 출입 금지. 그래서 돔스에 자유롭게 갈 수 있지 않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을 가지고 있는 터라 피곤하면요 눕게 되고요, 누우면요 잠들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지키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정 중에는 돔스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이제 제가 원래 본부 무빙스쿨 발표를 준비하면서 규칙들의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Q&A가 많으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답을 받고 막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보여드릴 건 참 많은데 어떻게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가 참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까지도 고민이 됐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좀 쭉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도 여전히 현장에서요 답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저도 막 찾아보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들을 찾아보고 앞서서 아이들을 교육했던 부분들을 정보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선교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까? 선교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때 점점 답으로 가까이 가고 이 규율들이 정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1인 인력이나 그리고 부서를 세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여드린 자료들은 한번 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같은 생각, 같은 고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아이를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워갈까라는 그 한 가지로 저희의 모든 고민과 고민들이 같아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번 아드폰테스트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함께 또 그런 현장의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이후의 시간들을 또 더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